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끌리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꼈던 적 말이죠. 우리는 흔히 사람의 첫인상을 외모나 말하는 방식에서 찾지만 사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본성이 보인다는 주제로 얼굴에 담긴 마음의 비밀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얼굴은 진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표정, 주름, 눈빛 하나하나가 삶의 궤적과 내면의 상태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쓰여진 자서전처럼 말이죠. 과연 과학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과거. 관상학은 사람의 생김새가 성격이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사상가들도 이미 몸과 마음이 하나이며 외모를 통해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관상학이 때로는 과학적 인종주의의 비극적인 토대로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얼굴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체형에 영향을 미치듯 성격 변화는 얼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얼굴은 단순히 타고난 생김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들이 얼굴 근육을 발달시키고 깊은 주름을 만들며 결국 우리의 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의 표정 변화를 통해 치료 전후의 성격 변화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웃는 상을,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우는 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원광 디지털대 주선희 교수는 성격 변화에 따라 입 주변 근육이나 눈썹 형태까지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얼굴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얼굴에 새겨진 우리 마음의 지도를 함께 읽어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미소를 통해 호의를 느끼지만 만약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의 연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이미지와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연달아 보여주었을 때 참가자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눈과 근육은 굳고 동공은 흔들렸습니다. 0.2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불쾌감이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표정의 힘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감정은 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짓된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은 본능적으로 진실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입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지만 눈은 진심이 없으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눈에서 먼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약 그 눈빛이 차갑다면 그 웃음은 거짓일 수 있고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얼굴입니다.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으며 얼굴 전체가 마치 말 시키지 마라, 지금도 짜증난다고 말하는 듯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저 옆에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히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사람 말이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브래드 부시먼 교수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화를 내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기본 인상이 이미 공격적이며 미간은 늘 좁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얼굴 근육이 즉각 반응했죠. 즉, 말보다 얼굴이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얼굴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밀어내며 상처를 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분노는 이성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화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에는 더 이상 이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섬뜩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얼굴을 한 사람과 오래 함께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분노가 얼굴을 통해 퍼지는 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섭고 웃지 않아도 불쾌하며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압박이 되는 사람. 그 얼굴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무기가 된 표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화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 눈빛이 바쁘게 흔들리는 얼굴입니다. 속으로 끊임없이 계산 중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빛을 자꾸 피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대화 중에도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유리할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이득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눈을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득을 따지거나 관심 없는 사람일수록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고 시선을 자주 피했습니다. 이는 뇌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보다 먼저 눈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말은 절대 거칠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고 바쁩니다. 계속 계산 중인 사람의 얼굴인 셈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마음속에 흐르는 계산은 눈에서 가장 먼저 반짝인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은 잘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고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은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눈은 지금도 누가 더 이득일지 고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이 낮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아, 그래요?" 라고만 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놔도 그런 일도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 말이죠. 말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얼굴은 돌처럼 굳어있고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마이너스 코헨은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읽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이 결핍된 경우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도 무덤덤하고 상대가 민망할 정도로 표정이 단조롭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감정이 얼굴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서 감정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관계라는 따뜻한 울타리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착하고 행동에 문제 없어 보여도 늘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에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가까이 오래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는 그저 소음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빛을 고정하고 깊게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이는 통제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앉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는 분명 말로 주고받는 것인데 그 사람은 눈빛으로 먼저 칼을 들이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그 눈빛에 자꾸만 불편해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며 내 말이 틀릴까봐 위축되는 느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 즉 지배욕이 눈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앨런 피즈 박사의 흥미로운 실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상대방과 3초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최소 10초 이상 눈을 계속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초 이상 눈을 응시당한 사람들의 87%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시험 보는 기분이었다. 뭔가 조종당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눈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은 공손하고 예의 바랐지만 그 눈빛이 자꾸 마음을 누르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눈빛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시선은 감시이자 권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지배하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시선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똑똑해 보이고 진지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의 말보다는 자기 논리에만 집중하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은 자꾸 작아지고 내 말은 힘을 잃고 결국엔 침묵만 남게 됩니다. 표정이 무기라면 눈빛은 그 무기의 조준경입니다. 그 눈빛에 자꾸 마음이 눌리고 내 생각이 왜곡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 눈빛은 결국 여러분의 감정까지 집어삼킬 테니까요. 그렇다면 얼굴에 드러나는 좋은 본성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 만든 풍경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관계, 품어온 감정이 조금씩 천천히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이 아니라 온기를 품은 사람, 억압이 아니라 여유를 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입꼬리입니다. 첫 번째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얼굴은 선한 기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말없이 있어도 따뜻하고 마주 앉아 있기만 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이 딱 그런 얼굴을 설명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낸시 애틀링거 박사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동료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불안감도 덜하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자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박사는 이 현상을 무언의 정서 조절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도 상대의 감정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얼굴은 타인을 먼저 경계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이해하려는 성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분위기까지 모두 편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선량한 심성은 언어보다 먼저 표정으로 드러난다. 그 얼굴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주 웃는 것은 아니지만 입꼬리가 은은히 올라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히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얼굴이야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입꼬리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 그 입꼬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왔는지 그 얼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과 주름이 많은 얼굴은 많이 웃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남는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가장 먼저 새겨질까요? 바로 눈가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얼굴을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만이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은 입이 아니라 눈가의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눈가에 깊은 주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진심으로 웃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미소 지었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웃어보려 애썼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얼굴은 가장 오래된 감정의 일기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반복해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지어왔는지가 고스란히 얼굴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든 얼굴에서 눈가에만 주름이 많은 분들, 그 주름은 단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정이 많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던 인생의 기록입니다. 말은 조심스럽고 마음은 넓은 분들이죠. 여러분도 그런 얼굴이 기억나실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 눈빛 하나만으로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건 단지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진심으로 웃어줬는지를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눈가 주름은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남긴 따뜻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얼굴은 타인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였던 사람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늘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들어주던 얼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 표정 하나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 사람 정말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이마에 잔주름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수잔 파크 박사는 중년 이상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얼굴 주름과 대인 관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 지수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하려는 표정을 자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가 찌푸려지고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사람의 지혜는 말보다 표정에 남고 그 표정은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즉,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의 얼굴이 더 깊은 관계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며 멍하니 있지 않고 미세하게 반응해주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려 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마의 주름은 나이든 흔적이 아니라 살아오며 타인을 이해하려 애쓴 마음의 기록입니다. 그 얼굴을 만난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코끝이 동그랗고 콧방울이 넉넉한 얼굴은 정 많고 속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콧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도톰한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말도 편하게 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코를 복코라고 부르며 인정 많고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몫을 움켜쥐기보다 그래, 내가 좀 더 내지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쯤 있어야지 하는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피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코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사람보다 둥글고 넉넉한 사람이 더 신뢰를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인간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단 0.1초 만에 신뢰 여부를 얼굴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럽고 넉넉한 얼굴의 윤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안면, 인상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코처럼 얼굴 중앙에 있는 부위에 의식보다 무의식적으로 더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코끝이 둥글고 콧망울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더 많은 기대와 호감을 품는 것이죠. 공자도 덕은 얼굴에 나타나고 그 덕은 남의 마음을 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말없이 있어도 따뜻하고 딱히 잘해주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얼굴.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코끝부터 마음이 느껴지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겉으로 친절한 게 아니라 이미 얼굴에 살아온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 얼굴은 복이고 곁에 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 곁에 머물러야 내 삶이 평온해지는지를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말 없는 자서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진 시간의 흔적이죠.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얼굴을 먼저 읽어보세요.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얼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얼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